여러분, 제가 최근에 영어로 말하는 채널, 저의 두 번째 채널을 오픈을 하게 됐죠. 그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꼭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말하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스피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제가 어떻게 영어 스피킹을 시작했고 국내에서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저도 23살 이전에는 영어로 말을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23이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해외에 혼자 여행을 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그때쯤 나이였다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쓸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국내에서 영어를 할 일이 전혀 없었던 거죠. 제가 유학파도 아니고 국내에서 그냥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영어를 하고 있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왔는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3가지 정도 팁을 드리려고 해요. 이 국내에서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비슷한 공통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 교육 측면에서는 저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 영어의 듣기와 읽기의 능력 그리고 영어 말하기와 쓰기의 영역의 갭의 차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수능 영어 1, 2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스피킹을 할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의 세대, 지금 20대 분들도 거의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를 한 적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스피킹을 못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나도 공감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모든 정보를 제가 지금 이 영상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팁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언어를 배운다는 거, 새로운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재밌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시험으로 먼저 접하게 되면 맞나 틀리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영어로 말을 했을 때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틀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쵸?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하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들도 제 pronunciation, 발음이나 이런 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제가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의 pronunciation은 100%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국내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해외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유학파가 아니고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공부를 해왔고 영어를 지금 이 정도로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일단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요 마음이 상당히 편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영어 스피킹의 시작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니고가 여러분들의 말을 하는 습관에서 자존감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하는 거지 쿨해지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미디어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영어를 하면 쿨해 보인다? 이거 무슨 이상한 소리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마음 첫 번째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습관과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처음에 들으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영어를 번역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한 방식은 잘 생각해 보시면 영어 지문을 읽고 한국어로 독해하는 걸 했고요. 그쵸? 영어를 듣고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라는 어떤 문자를 한국어로 출력한 연습을 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말할 때도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한국어로 어떤 문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영어로 말하는 방법을 출력하는 걸 연습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모든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많은 컨텐츠를 보시면 이러한 한국어 표현은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할까요?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죠. 그런데요, 사실 영어를 여러분들이 이어서 문장으로 말을 하려면요, 한국어의 어떤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떤 선생님도 이걸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영상으로도 되진 않고요. 이걸 일단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영어 레벨이 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요. 영어로 무언가를 들었을 때 그걸 한국어로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영어 그 자체가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의미화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한국어로 translate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을 할 때도 먼저 처음부터 영어로 생각하지 한국어를 먼저 생각하고 영어로 하지 않는다. 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영어가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일단 깨우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세 번째 방법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언어라는 게 사실상 1:1 매칭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영어로 된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When it comes to aging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when it comes to라는 거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듦에 관해서라면 이런 표현인데 사실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투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미 그런 표현에 익숙해져서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라는 걸 많이 들어서 조금 덜 이상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뭐 나이 듦에 관해서라면 이 표현은 굉장히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때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 넘어갈 때는 그 나라 언어를 자기적으로 번역했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역가가 아니고 통역사가 아니라면 이런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없어요. 영어를 할 때 그 영어의 그 느낌을 그대로 흡수하고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영어하는 뇌로 만드는 인풋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필사학인데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필사를 하라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필사라는 건 절대 막 손으로 똑같이 뭐 책을 베껴 쓰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컨텐츠가 무한대예요. 여러분들은 책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글의 기사가 될 수도 있고요. whatever. 아니면 뭐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손으로 직접 쓸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두로 연습을 하셔도 돼요. 무언가를 그대로 카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카핑. 자, 그러면 그 카핑을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이제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내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막 두세 시간씩 영어를 내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인풋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영어 향상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 방법을 꼭 이용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까지 수년간, 아니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던 이런 컨텐츠들 중에 이렇게 스피킹을 말하기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까지 자료 수집을 많이 해왔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레벨에 맞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필사하기, 카핑하기를 연습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수년간 그걸 연습을 하면서 제 생각에 한 3년에서 5년 이상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 강의 홍보하기 위함은 아니고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이 방식으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좀 접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어를 번역하지 않는다. 일단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영어 번역을 하지 않기 위해선 뭘 해야 한다고요? 영어하는 뇌를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그대로 카핑하셔야 돼요. 필사를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아직 어느 레벨이냐에 따라서 와닿는 게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루에 얼만큼 낼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카핑, 필사를 하려면 여러분들 레벨에 맞는 그 컨텐츠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게 아마 어려운 부분 중에 두 가지일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학생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만드는 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영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전달 드릴 거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 많은 이야기가 또 공유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영어에 관해서라면 영어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제 블로그에서 또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녕!